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농지법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도에 그 LH 사건에 의해서 농지법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농지법을 가지고 뭐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일단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변경된 농지법에 의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지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땅이, 지적법에 의해서 땅이 전부 다 28가지의 지목이 있는데 그 28가지 지목 중에서 농지법을 적용받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농지법을 적용받는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은 현황이 농사를 짓든지 농사를 짓지 않든지 무조건 농지법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전부 다 지목이 28가지인데 28가지 중에서 전, 답, 과수원을 빼놓고 나면 25가지의 지목이 있는데 25가지의 지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그 땅도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잡종지, 대지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 땅도 농지법 적용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경매로 나온 것이 있는데 지목이 대지거든요. 대지인데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지목이 대지지만은 3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연생이 아니라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법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8가지의 지목에 초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초지는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 가축을 기를 때 가축에 사료를 대는 그것을 기르는 것을 초지라고 만들어 놓고, 초지로 하게끔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세금도 낮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목은 초지가 아니라 쓰는 것을 초지로 쓴다고 신고를 하게끔 되면, 거기에 보면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에 보면 초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초지로 들어가 있으면 초지법을 적용받는 땅이기 때문에 초지는 전용을 받기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받기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지원금 받았던 것을 다 거꾸로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지목이 초지인 경우가 언제냐면은
목장용지 또는 임야 이런 경우에 초지가 많습니다. 초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는 토지는 뭐냐면은, 자, 아까 실질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해도 농지법상 농지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사장님이 만약에 임야에다가 임야를 사서 다년생 식물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뭐 감나무, 밤나무, 잣나무 이런 걸 심으면 그것도 농사를 짓는 건데, 그런 땅을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 농지법을 적용받냐 이런 얘기인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는 다년생 식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이 뭐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농지법을 적용받는다고 했는데, 3년은 지목이 다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목이 전답거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이 3년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농지에는, 이 땅은 우리가 농지법을 적용받는다 했는데, 감옥의 토지에 계량시설과 감옥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전에는 농지에다가 축사를 짓는다든지 무슨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게끔 되면은 그 땅을 지목이 대지로 바꿔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다시 말하면 냉장용 뭐 창고든지 뭐 이런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지어도 건축허가는 받아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만들어지지만은 그런 땅은 대지로 바꿔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농지로 둔다. 자, 시행령에 보면은 농지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다년생 식물지는 재배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예전이라 그러면 지금의 농지법 이전에, 지금의 농지법 이전에는 무슨 법이었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다년생 식물 못 짓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도 다년생 식물을 쳐서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이런 것을 심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뽕나무, 유실수 이런 것을 심어도 그대로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관상용 수목을 만들어 심어도 농지에다가 심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제가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강의하는 날이 아닌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교수님하고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디에 커피숍에 지금 이따가 몇 시에 가서 거기서 만날 약속이 있는데 뭔 일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강의 시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그걸로 찾아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이 있는 커피숍에다
해놓고 내가 그때 커피숍에 간다 했더니 그 커피숍에 왔어요. 저한테 뭔 일인데 급해 갖고 나한테다가 이렇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만, 자기가 일산에다가, 옛날에 이제 일산 새로 개발이 됐을 때 일산에다가 농지를 340평을 샀대요. 300평을 40평을 사갖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200평만 전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340평을 사서 200평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져서 대지로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 조가리 농지는 그냥 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거기다가 정원수를 심어 놓은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 쓰고 있었는데 일산구청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사장님께서 340평의 농지 중에서 200평만 농지 전용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나머지 있는 땅은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경을 이거를 해놓고 쓰십니까? 빨리 조경을 없애고 이거를 원상복구시키고, 만약에 원상복구시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갈 테니까 이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일부에다가 조경수 심었죠. 그러면 내가 관상용 심목과 조명을 조경 심는 것이 농지법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땅 200평 말고 140평에 조경용 목적이 아니라 판매하려고 심었으면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고,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경용으로 심었을 때는 농지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담당자한테다가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자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담당자가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느냐. 간판을 그 앞에다가 조경록 판매합니다 써붙이고, 조경업에 대한 거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팔든지 안 팔든지는 상관하지 말고 써붙여놓으면 그거는 조경한 것이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와서 지적하기 전에 그렇게 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지적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네가 위장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게끔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담당자를 설득을 시키고 일 수 있는 반도 내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묘목을 내가 마당에 조경용으로 심으면은 농지법에 어긋나고, 반대로 조경용이 아니라 매매를 하기 위해서 관상용 수목을 심었을 때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당에 200평을 빼놓고 나머지 잔디만 심었어도 잔디를 팔기 위해서 심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내가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잔디를 심었다 그러면은 농지법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아까 전, 답, 과선, 실질적으로 지목여에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 대상이다. 근데 다만 초지법의 대상은 초지나 대통령령으로 제한 토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면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일항의 각 제재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에다가 반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3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농지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런 프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보면 채널 7인가 9에서 우리들 사는 세상 이런 프로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요? 자, 그 우리들 사는 세상 이런 그 프로가 고발 프로예요. 거기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어떤 나이가 한 70 넘으신 그 남자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천 송도에 대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아서 뭐 한 8년 전에 분양을 받았다가 작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대지인 땅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농지 전용 부담금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송도에 대지를 분양받아 놨는데 그 분양받아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집들이 들어서지 않으니까 이분이 그냥 사놓고 몇 년 가보지 않으셨던 거 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땅에다가 한 5, 6년 정도를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내 땅을 찾아갖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지법 적용이다 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사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은 담당자의 주관이거든요. 담당자의 주관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횡성에 그 올림픽을 동계 올림픽을 만든다고 한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거기에 땅을 한 1,500평 과수원인가를 샀어요. 과수원을 샀는데 거기에 대지가 한 170평이 옛날 집이 있었던 그런 곳에 사놓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그 동계올림픽이 무산되는 바람에 빨리 팔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옛날 집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몇 년 동안은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에 동계올림픽이 되면서 분할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매매하려고 했더니 그 1,000몇백 평 중에서 대지로 있던 100몇십 평도 농지 전용 부담금 같이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갖고 아니 교수님 이게 지목이 대지인데 어떻게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농지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농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 맞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는 것도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 개발을 했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노는 몇 년 동안에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농지 전용 부담금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고 한 자체는 그 공무원이 조금 법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하여튼 간에 법은 지목 여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 우리 수강생 중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디 땅을 사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지목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땅에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건 농사 못 짓게 해야죠. 그럼 나로서는 뭐해? 짓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원래는 지목이 되지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지고 뭐고 이렇게 있던 사람은 어디든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서울에 와도 자기 마당 앞에 길 맞은편에도 조그만 땅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심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앞에 대지가로서 아직까지 집 안 짓고 있어도 거기다가 그 농사를 짓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게 지어도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집 짓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거를 못 심게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농지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지목여에도 불구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말 농장식으로 짓는 것을 가지고 농지법을 적용한다 하는 건 제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을 지었어도 농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농지법에는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면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지법 대상이다 했는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는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유실수를 심어놨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산지관리법 적용받는다. 자,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농지로 본다 그랬죠. 어떤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이 나면 그것이 대지로 바뀌었고, 창고를 지었으면 창고용지, 공장을 지었으면 공장용지, 이렇게 바뀌게끔 되는데, 지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둔다. 어떤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짓다고 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질 수가 있고, 짓고 나더라도 대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즉, 이 얘기는 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제일 첫 번째, 유지, 물 넣는 거,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이런 것은 우리가 농지에 농로가 있다고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 안 해준다가 아니고, 농지에 농로가 쓰는 것은 그대로 농지로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그 밖에 농지 보존에 필요한 시설도 농림축산부 식품용으로 정하는 시설. 그러면 농림축산부 식품용으로 정하는 시설이 뭐냐? 여기 보면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이거 뭐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는 그대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축사 있죠. 축사. 예전에는 축사를 지었으면은 지목이 변경이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축사는 그대로 지금 뭐야? 지어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줘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농지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축사를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곤충사육사. 그 다음에 간이 태비장, 농막이 뭐죠? 지금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그 자재를 두는 것이 농막이고 6평 미만인데, 지금 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바뀌어서 농지법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체류형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맞게끔 체류형 쉼터는 이런 조건까지 지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우리 지금 보면은 저온저장고, 우리 시골에 가시면은 사과농장이나 포도농장에 보면은 가서 보면 저온저장고가 지어져 있는 것이 많이 보는데, 거기 밑에 보게끔 되면 본인이 진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 그다음에 국가에서 40%, 본인이 30% 이렇게 해서 사과를 짓는 거나 배를 하는 거나 포도를 하는 농장에서
저온 저장고가 지어진 게 꽤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저온 저장고를 지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저온 저장고를 지어도 농지 그대로 있다는 얘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저장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농지증을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 있다, 축사가 있다, 불법으로 전용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용받지 않고도 그대로 질 수 있고, 그런 것은 그대로 뭐야? 농지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하면 축사가 있다. 축사가 있으니까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저온 저장고가 있다.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해주겠습니다. 하는 담당자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뭐야? 이러고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질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지어져 있다고 해도 그대로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농지법 6조입니다. 농지의 소유 제한. 농지는 전답 과손이라는 것이 특수문건이에요. 농지는 살 때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팔을 때까지 전부 다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농지 소유 제한. 누구든지 농지를 마음대로 살 수가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법을 보면 농지는 자기 농업 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지하지 못한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 자, 보십시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농사를 짓지, 학교 자체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한 시험지나 연구나 실습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법에 의해서 학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이 아는 사람이 주말 체험 용농으로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 중소기업법에 의하면은 중소기업이 초창기에 농지를 사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지법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살 수가 없죠. 농지를 살 수가 없는데, 중소기업법에는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으면 중소기업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공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농지 전용 부담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살 수도 없는 농지를 무슨 전용 허가를 받는데 전용 비용을 안 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농업법이 아니고 일반 법인이라도 공장을 짓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를 매매할 때는 목적을 처음부터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 않고 전용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장에서 산다 그러면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농지법에서 일반 법인은 농지를 사지 못하게끔 해놓고, 일반 법인이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는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지도 못하는 것을 전용 허가를 뭘로 받고, 전용 허가를 받는데
무슨 농지 자연 부담금을 안 내는 걸로 법은 만들어놨냐 이런 게 사지도 못하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 농지법하고 공장을 짓는 법하고는 둘이 협조를 해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건데, 농지법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중소기업진흥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입장에서 보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법에 중소기업에서 공장을 짓기 위한 농지를 매수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고 반드시 1년 이내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 일반 법인은 공장을 만드는 법인은 그거를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너는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저희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농지가 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다 보면 상속을 받는데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속을 못 받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상속일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하지 않고 그냥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 6가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반드시 있어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는데, 지목이 전답 과소인인 경우에 여기 6가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 국가나 지방자치인 경우, 학교인 경우에 300평 미만의 개인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할 때, 그 다음에 상속으로 할 때,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 뭐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8년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8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이런 경우에는 8년을 농사를 지었다는 경력이 있으면은 그분은 농사를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으면은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 계획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내 땅 옆에도 농사를 안 짓는 경우도 있고,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기 전까지는 농사를 안 짓던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은 왜 농사를 안 져도 가만히 있고 내가 지금 새로 사면 영농 계획서를 써서 해야 되느냐? 먼저 주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더 이상 농사를 안 져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담보농지는 우리가 금융권에서 농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을 해주죠. 이게 보면 대충 보면은 농협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농협에서 농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근데 농지는 사기가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담보로 잡은 농지를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갚지 않으니까 그 농협에서 경매로 신청한 겁니다. 경매로 신청했는데 여건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준 농협에서 자기 원금을 회수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 농사를 짓지 않는 그 제1금융권에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낙찰을 받아서 보유하다가 일반 매매로에 의해서 팔 수 있다. 금융권에서 정식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 2번 이상 유찰이 되게끔 되면 그 담보농지를 제공한 금융기관에서 그 땅을 자기네들이 다시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 MPL이라고 그러죠. MPL 저당 설정권 팔고 사지 않습니까? 저당 설정권 팔 때 그 저당권 설정한 그 걔네들이 그 저당 설정한 애들이 자기네들이 안 팔면 그냥 그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다음에 314조 1항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43조에 따른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을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했는데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했으니까 농사를 안 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농지는 그대로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전용 허가를 받아서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준공이 나야지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만들어져야지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기간이 2년 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그대로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대로 전이되기 전으로 그대로인데, 그렇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자, 강사님 앞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자 보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했다 그러죠.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의 차이가 뭡니까?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의 차이. 신고는 허가 전에 말 그대로 신청한 거. 허가는 신고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오늘 처음 들어봐. 많이 들어봤어. 허가는 많이 들어봤는데 신고는 약간 봤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의 차이는 뭐예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있죠. 네.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의 차이는 뭐예요? 허가 받기 전에 신고 먼저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자, 건축 허가와 신고가 있고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가 있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르니까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건축 허가와 신고는 제출하는 서류는 똑같아요. 그리고 다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사항이다 하면은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지 접수가 됩니다.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면에, 제출하는 도면에 건축사 누구누구하고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이게 건축허가입니다. 신고다 그러면 법은 다 맞아야 되고 제출하는 서류는 똑같은데 건축사의 도장이 없이 그냥 개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법은 다 맞아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중요하고 큰 건물은 건축사가 정식으로 다 검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30평 미만의 간이 뭐 주택이든지 조립식 주택이든지 이런 집은 건축사가 나서지 않아도 상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해서 건축사의 도장이 없어도 접수가 된다는 게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도면을 그려서 되느냐?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도면을 제가 건축 도면을 그리면은 청사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청사진 들어봤어요? 청사진을 그어 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청사진을 그린 걸 가지고 허가증을 내주고 그 도면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보관을 하고 그 도면에 의해서 불법으로 했나 안 했나를 체크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죠.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세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움터라는 홈페이지에 설계 사무실에서 청사진에다 그런 게 아니라 도면을 그려가지고 인터넷으로 뭐 강남구청이든 강남구청이든지 용인 뭐 구청에 접수를 시키면 담당자가 보고 그거를 반려하면 반려하고 고쳐야 됐으면 고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허가가 나면은 인터넷으로 보면
도면이 그려지는 겁니다. 청사진을 긋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은 신고라고 하더라도 그 세움터에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피스텔을 이걸 큰 걸 하나 빌려가지고 오피스로 돼 있으니까 제가 교육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교육시설로. 그러니까 이거를 전용을 받는 거죠. 오피스를 뭘로? 교육시설로. 그리고 교육시설을 다 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던 것을 내가 임대차 계약에 보면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제가 다 그려가지고 여기를 교육시설로 바꾼다. 평수 크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강남구청에 접수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담당자 이렇게 보더니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갖고요. 이렇게 도면 갖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반들이 접수하기 어려우니까 설계사무실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설계사무실의 도움 없이는 지금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거는 있죠.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부가세를 내죠.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고 계약서가 다 첨부돼서 건축사협회에 어떤 건축사가 어떤 건물을 짓고 계약은 얼마 있다는 것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의해서 부가세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접속은 건축설계사무소를 하지만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신고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낸다거나 이런 것은 적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뭐 신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이 다만 도면만 그리고 접속시켜 주는 것만 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하는 거죠. 신고는. 그렇지만 예전엔 내가 도면을 그려서 내가 직접 했던 것은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농지를 전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짓는 것과 아무 관계 없는 걸로 전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하는데 큰 공장을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뭐 다세대를 짓는다 하고 농사를 짓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심의라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뭘 한다? 심의를 한다. 심의는 뭐냐?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게끔 되면 그 옆에 있는 농지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반드시 뭘 한다? 심의를 한다. 농지 전용 신고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농지 전용 신고는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인의 주택, 농업인의 창고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한 걸로 전용을 해서 하는 것은 신고를 하고 신고는 뭘 안 해?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농지 전용 허가는 반드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농지 전용을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농업인에게 다른 농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나면은 심의에 통과하지 않으면은 용도 지역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는 안 내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농지인데 계획관리지역이 됐어요. 계획관리지역인데 거기에 하천이 있고 하천 옆에다가 거기서 뭘 했냐면 그 시멘트 벽돌을 찍는 공장을 만들었었어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쭉 있다가 거기에 하천 옆에 제방을 만들면서 그 공장이 그 쓰고 있던 땅이 일부가 수용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그 뒤에다가 다른 농지를 새로 사갖고 그 공장을 일부를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하면서 사갖고 이전해서 신청을 했는데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심의한데 그런 그 공장을 그 벽돌 공장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의에서 거기에 벽돌 공장을 그대로 지으면 그 앞에 다른 거에 농지에 피해가 간다 해갖고 심의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항소를 했어요. 왜 안 해주냐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판결은 그겁니다. 주변에 농지에 피해가 시민에서 피해가 간다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면 안 해줄 수 있다. 소송에서 그때 그 사람이 패했던 겁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는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농지 전용 허가는 심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는 농사를 짓는 것과 아무것도 관계없는 목적으로 전용할 때 농지 전용 허가고 농지 전용할 때 심의를 합니다. 신고는 농사를 짓기 위한 사람이 농업용 창고, 농업인의 주택, 농사를 짓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목적으로 쓸 때는 그거는 심의를 하지 않고 법에만 맞고 용도 지역에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신고입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를 정확하게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 자, 보면 여기는 보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랬죠? 제가 뭘 얘기했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농지법 6조에 보면 제일 9번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 영농 여건 분리 농지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없이도 해줄 수 있다는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뭐 보면 그 우리 그 홍 사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 얼마 전에 했는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샀는데 농사는 제외된다. 그래서 그 했다고 이제 하셨는데, 자, 여기 보면 농지법 제6조에 보면은 영농여건 불리한 농지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의 소유 상한. 대한민국의 예전에는 농지개혁법에서는 3정보 이상, 1정보가 3,000평이죠. 그러니까 한 농가가 9,000평 이상은 농지를 가질 수 없게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농지 상한선은 없어졌습니다. 누가든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뭐가 생긴다면 아까 상속으로 받은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1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그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속을 받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도하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아까 8년이죠.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더 이상 나이가 먹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또는 힘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했을 때도 이 사람이 1만 제곱미터는 자기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 져도 되지만은 그 이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것은 상속으로 받은 사람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은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속으로 받은 것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소유할 수는 있죠. 본인 농사를 안 지어서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빌려줘서 농사를 짓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되지만 그 이상의 농지를 그대로 소유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하여금 빌려줘서라도 그 농지는 농사를 짓게 해야 된다는 것이 농지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의 이렇게 했는데 원래 농지위원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다가 만들어진 이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